2019 중국 을조 리그 4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 원성진 선수의 대국을 지켜보았었는데요. 자,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천수엔 구단을 상대로 지금 타개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강수를 연발하고 있어요. 예, 그냥 타개하는 입장이 아닌 뭔가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뭔가 그곳에서 그냥 승부를 낼 것 마냥 아주 최강수를 들고 나왔고 천수인 선수가 뭔가 곤란했는지 지금 아주 장고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나연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결까지 오늘 두 판의 대구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자, 3라운드까지의 성적, 우리 선수들이 연승을 이어오다가 3라운드에서는 약간의 이 패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패하면서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 2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에게 성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을조 리그는요. 네, 자, 전체적으로 어떤 성적 올리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선수들 성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는 1장으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나연 선수는 3연승을 거두고 있네요. 예, 대부분의 패점이 한국 선수들끼리 이제 둬서 거둔 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윤준상 선수는 지금 한국 선수와의 대국만 있습니다. 그래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박상진 선수와 나연 선수에게 패하고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 이번 을조 리그의 첫 출전인데요. 3연승을 거두고 있네요. 예, 이제 박상진 선수도 슬슬 이제 두각을 나타낼 때가 됐죠. 네. 자, 이영구 선수와 안정기 선수는 2장으로 출전을 합니다. 자, 이영구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은 장리 선수가 1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영구 선수가 장리 선수보다는 뭐 랭킹이나 모든 면에서 더 이제 뛰어난데 또 이영구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 나서게 되면 또 상대들이 또 한국의 같은 또 이제 이름 있는 선수들과 대국을 거둬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2장으로 나가서 전승을 거두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나 봅니다. 이영구 선수 팀에서요. 네. 자, 3연승으로 그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여자 선수들은 어떤 성적 올리고 있을까요? 자, 최정 선수, 자, 1장으로 3연승 거두고 있습니다. 예, 뭐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1장 선수들끼리 뭐 김혜민 선수와 오정화 선수도 아마 오유진 선수, 최정 선수와의 대결에서 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자, 김혜민 선수는 오유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도 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오정화 선수는 최정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한국 기사들 간의 대국이 많았고요. 김다영 선수는 1, 2라운드 연승을 이어오다가 자, 지난 3라운드 위안탕희 선수에게 패했고요. 자, 조승아 선수는 2장으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추어 선수인 정유진 선수 3장으로 3연승 거두고 있네요. 예. 여자 을조 리그는 3장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아마추어 선수가 출전한다고 해요. 네. 오늘 4라운드 원성진 선수와 천수위안 선수의 대국 함께 보시겠습니다. 85년생의 기사이고요. 98년, 2000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원성진 선수는 두터운 실리를 차지를 했고 천수연 선수는 세력을 차지를 했는데요. 공격과 타개의 흐름 중앙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국입니다. 95년생, 87년생의 기사. 장리 선수는 중견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입단은 2010년, 2008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와 천수위안 선수의 대국, 그리고 나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국 두 판의 대국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 나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국으로 열 텐데요. 이 대국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아직은 이제 초중반이기 때문에 뭐 네. 잔잔한 흐름이고요. 이제 중반부터 나현 선수가 또 힘을 발휘하겠죠. 그걸 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를 붙인 데까지 아까 중계를 해드렸고요. 자, 나연 선수의 착점 차례. 네.
두텁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실전처럼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위로 늘어야지만 이런데 또 가르는 약점을 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으로 느는 게 더 두터운 수고요. 네. 이제 장리 선수도 또 여기 약점도 있지만 흙이 이곳을 나릴자를 또 달리게 되면 이제는 이 전체가 또 몰리기 때문에 또 이런 데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붙여서 이제 실리를 확보하면서 여기를 확실히 실리를 확보하면서 살아놓게 되면 이제 이런 약점은 뭐 좀 가볍죠. 네. 자, 간접적으로 약점이 보강되는 의미도 있고요. 그곳은 젖혀서 화점에 단수까지 쳐놓겠다. 그런 의미죠.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고 이제는 흙도 뭔가 좌변 쪽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좀 여기를 백약에 막혔기 때문에 네. 이런데 다가가는 것까지 당하게 되면 이제 사활까지 신경 써야 되거든요. 한 이런 정도 걸쳐서 어디론가 받으면 이런 데 이렇게 꼬부려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한 수에 요런 정도 지켜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변 쪽보다는 좌변이 더 시급한 자리군요. 자, 걸치면서 벌리는. 자, 역시 좌변을 벌려 두었고요. 눈목자로 높게 지켜두었습니다. 이렇게 높게 뒀다는 것은 흙이 이제 어딘가를 하나 지킬 때 이런 정도 하나 눈목자로 또 지켜놓겠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여기를 흙에게 뺏기게 되면 그러면 요 간격도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바로 두는 건 뭐 침투하면 또 백도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곳을 붙이고 막 끊어서 이 한 점을 내어주더라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선수를 뽑아서 이쪽을 침투하는 이런 뜻이겠죠. 지금 한번 물어보네요. 좌변을 지키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데요.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뭐 이곳을 그냥 단단하게 지킬지 꼬부려 갈지를 선택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백도 그래도 일단은 뭐 이런 데 붙이는 것이 일감으로 보여집니다. 손을 돌리고 백도 응수를 물어봅니다. 정말 약간 특이합니다. 침투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이제 벽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두면 그냥 밀고 이런 데를 둬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한 수법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좀 너무 느슨한 수법인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느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두어간다면 백은 실전 말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려운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이쪽 침투를 노려서 그냥 여기를 그냥 받아서 응수를 하고 싶은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붙여서 혹시 젖히는 것을 좀 상대방이 허용하는 게 싫으면 그냥 무난하게 이런데 한 칸 띄어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아예 손을 돌립니다. 예. 장리 선수 정말 아주 유연하게 두네요. 좀 지금 흙이 찔러간 이곳을 응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아까 두려는 그런 자리만 그냥 두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도 좌상귀, 우상귀, 우하귀, 좌하귀에서 하변으로 이어지는 이 모양이 집이 꽤 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좀 뜯어먹히는 잡히는 이런 돌들은 여차하면 버리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백도 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반대로 흑도 이제 이런데 끊는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네. 또 이 끊는 약점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데 호구 치면 보완이 되죠. 이제 끊는 약점이. 그러면서 다음에 젖히는 것도 또 엿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전개를 할 수 있죠. 우변 쪽으로. 아, 백의 논목자 자리를 순순히 연결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 이수의 의미가 뭘까요? 이곳을 이렇게 받으면 이런 데를 어깨를 짚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뜨리겠다 뭐 그런 뜻인가요? 이렇게? 예, 이제 어떻게 두려고 하는지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차단을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글쎄요, 이것을 둘 때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별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걸 두고 이렇게 하고 일단은 네. 아까 그냥 하는 것보다 요 교환까지 돼 있는 것이 좀 더 낫다 그런 뜻이고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바로 막아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어찌됐건 이도를 차단해 놓고 나면 다음에 이런데 끊어서 전체를 좀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남게 되거든요. 네. 꾹꾹 눌러가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또 치받겠죠. 네. 예. 필연의 수순이고요.
예, 예상대로 됩니다. 이제는 흙도 두터워져서 차단은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그 자리 보강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끊는 거는 안 됐을까요? 일단 축은 백이 유리했기 때문에 네. 끊는 것도 당장 잡히지만 않으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들여다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활용일 수는 있는데 좀 반대로 보면 끊는 약점을 그냥 좀 없앤 교환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운 면도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수가 가능한가요?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네. 이런 데 이으면 끊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뭐 이렇게 두면 뭔가 그래도 잽을 좀 알린 그런 느낌이 있죠. 네. 흙이 반대쪽으로 있는다면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있는 거는 또 여기를 끊게 되면 단수를 치더라도 붙이는 맛이 좀 남아 있어요. 이 붙이는 수가 좀 신경이 쓰여요. 네, 약점 때문에 실전처럼 연결을 했고요. 예, 붙인 이상 그곳 한 칸 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자리죠. 여기서 또 단순히 잊고 싶은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이곳 이을 맛은 안 나죠. 그때 백이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이제 두 점 끊어 잡히는 것도 있고 막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흙이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입구자로 나오면 완전히 돌파는 되거든요. 근데 자세가 안 좋죠. 이거 아주 안 좋은 행마법이라 여기서는 좀 정말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어둡니다. 우선 참나요. 뭐 저런 실전에서 저런 착점은요, 그냥 수익기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좀 감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감으로 네. 그냥 착점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행마만 놓고 봤을 때는 장민희 선수가 유연한 기풍처럼 보여지는데 예, 흑도 여기 뭔가 강력한 수단이 없다면 일단 우변 쪽으로 뭔가 손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흐름상은.
우변으로 향하는데요. 이제는 백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전개를 하자니 여기 간격 때문에 뭐 바짝 가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고요. 여기를 사실 밀고 여기를 하나 두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좋은 자리죠. 척 봐도.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런데 밀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 밀면 또 다음에 끊는 수가 있어서요. 모양을 갖춥니다. 예, 미는 게 아니고 한 칸을 띄어서 뭐 어찌됐건 비슷한 의미죠. 정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밀어갔습니다. 예, 밀게 되면 다음에 여기 끊는 수를 노릴 수 있고요. 붙여도 이렇게 두면 잘 안 되죠. 네. 흙이. 예, 안 됩니다. 여기 젖히는 것도 있고 때려먹는 거랑 사실상 맛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미는데 여기를 계속 받아주고 있고 싶지도 않은데요. 어딘가를 받아주면 백이 이제 벌려서 간격이 아주 괜찮거든요. 네. 여기 벌리는 자리가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흙은 또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러면 끊겼을 때는 2점이나 석점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끊김을 당하고 석점이나 2점을 다 타게 하는 수가 이렇게 두고요. 모양이 너무 나빠서요. 흙이요. 흙이 젖히고 늘 수는 있는데 계속 밀리게 되면 득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럼 흙이 손을 빼고 우변으로 향한다면 눈목자 정도로 벌려도 이 자리요. 네. 네, 이 자리 두면 이제 끊겠죠.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우변이요? 우변이요? 네. 우변은 이 정도 눈목자 벌리게 되면 물론 침투는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힘들고요. 어느 정도는 집을 확보했어요. 근데 여기 끊기는 것 때문에 어쩌면 흙이 그래도 이쪽을 젖혀야 될지도 모르겠고 흙도 이제 약간 좀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둬야 할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백을 압박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인데 뭐 이거 여차하면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이 받아줘야 되나요? 중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끊는 것을 노리지 않고 그냥 뛰고요. 네. 받으면 뭐 이쪽을 이제 벌리는 것이 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변은 그냥 적당히 좀 뭔가 선수로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거의 맛보기로 보는군요.
백돌까지 와 있어서 그 자리 더 지키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백이 끊어서 흑석점을 잡는 것과 이렇게 붙여서 보강하는 거의 차이를 보면요. 열 한 세네 집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나현 선수는 계속 중앙을 압박하는 수를 좀 찾고 연구합니다. 네. 자, 돌의 체면을 생각해서 계속 중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백은 이런 곳에서 흙이 주위에 돌들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백도 돌이 부딪히기보다는 좀 가볍게 타개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건 가벼움 이상이네요. 그냥 반대쪽으로. 네. 이 백돌이 차단당할 위험은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건 있는데 이건 뭐 젖히고 빵 때리는 것도 있고요. 어디 이렇게 치받고 끊어도 그렇고 흙도 워낙 좀 너무 직접적인 수법이라 글쎄요. 나연 선수 이곳을 둘 때 근데 이곳을 뛰는 것도 막상 백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수법이거든요. 네. 과연 뛰었을 때의 수법도 미리 예상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나연 선수는 직접적인 수법보다는 이렇게 그냥 흐름을 계속 쫓아가는 그런 바둑을 많이 구사하죠. 백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살아놓는 어렵네요. 바둑이 이제 초반, 중반, 종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초반은 바둑의 그 뼈대를 골격을 형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네. 중반도 한 판의 승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반에 사실 중반에 한 수 삐끗하는 것은 후반에서 또 만회하기가 또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중반의 승부처를 맞이하죠. 예. 그리고 또 후반도 바둑에 어떤 바둑 같은 경우는 또 미세해지면 후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네. 예. 이런 거는 뭐 어떤 기사 몇 명한테 물어봐서는 자, 바둑에서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분야가 초반, 중반, 종반 중에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바둑 스타일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공격형이라면 중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바둑 스타일에 따라서 그
중요시하는 분야가 다를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초반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기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 중반을 얘기하는 기사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 수는 상당히 두텁고 침착한 수입니다. 이곳을 둠으로써 이쪽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이 맞보기로 해서 이제 이 돌들이 끊어져 있어요. 넉 점이. 네. 그러면 일단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되고 그때 이제 뭔가 좀 전과를 거두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나연 선수 급소를 두어가면서 중앙 백도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전이 계속될 것 같고요. 자, 잠시 후에는 원성진 선수와 천승현 선수의 대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4라운드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천수현 선수의 대결. 자, 마지막 착점 원성진 선수가 자, 젖히고 끊어서 예, 여기를 끄는 장면이죠.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예, 역시 그 자리 네. 아니고는 둘 데가 없어요. 예, 이 한 점을 잡느라고 여기를 끊김을 당하게 되면 뭐 바둑 조금 지겠다는 뜻뿐이 안 되죠. 예. 백이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연결은 불가피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과연 흑의 돌도 안전할지. 자, 찔렀고요. 두 점이 끊기는 건 아니죠. 이 돌이 100% 살아가려면 이렇게 두면 됩니다. 찌르면 이렇게 둬서 이제는 나와 끊었다가는 여기를 이렇게 찝어서 더 이상 흑이 둘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백이 좀 능동적으로 돌려고 한 칸을 뛰게 되면 끼우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두면 나와서 이렇게 두더라도 꽉 조이게 되면요. 이거는 백이 바로 단수라 수상전이 안 되죠. 네. 두 점이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렇게 두면 됩니다. 흑은 중앙을 막아서 수상전을 노려볼 수는 없을까요? 이곳을요. 네. 그러면 백이 이제 이곳을 이을 텐데요. 이때 문제가 여기 째는 게 남아있고 네. 단수치고 단수치고 젖히는 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흑이요. 네. 그러면 여기를 짤 때 여기 짤 때 가만히 이을 수밖에 이을 없네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기껏해야 요거 하나 두고 있는다든지 이런 데 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예, 수상전이 흙이 안 될 것 같아요. 백이 이제 바깥수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둬서 나가는 것도 사실상 뭐 대책이 없어 보이고요. 수가 계속 늘어나는군요. 예, 흙이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일단 예, 거기를 막아야 되고요. 막아갔고요. 네. 였죠. 중앙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돌 자체로 살지도 못하고요. 네.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또 돌파를 당하게 되면 돌이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가 돼요. 좀 그럼 수상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자, 끊어 놓았고요. 끊어 놓는 건 여기를 당장 지키기 전에 뭔가 덩치를 좀 부풀려 놓는 그런 수라고 보여지죠. 여기는 백이 늘어야 되고요. 네. 느는 순간 다음에 단수 젖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 보입니다, 흙이. 중앙 지키기 전에 먼저 가치를 올려놓았고 이제는 손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차마 꽉 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 늦춰서 뒀는데요. 대신 수상전으로는 손해가 될 텐데요. 그렇죠. 백이 뭐 여기 둬도 어떻게 하죠? 이곳에서 뭐 좀 정확한 수익기만 해서 둔다면 여기서 바둑이 진짜 거의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예. 네. 그곳 기분 좋은 자리죠. 일단 거기는 꼭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곳을 늘었다는 것은 네. 지금 사실상 흙은 여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하고 여기 붙이는 것 때문에 이쪽을 어딘가를 받으면 이제 여기를 붙여서 이곳을 다 집을 지으면서 뭔가 후위를 도모하겠다 뭐 그런 뜻이긴 한데 이거 다 잡히고 이런 것도 좀 째는 게 남아있고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지켰고요. 자, 여기서 꽃 뿌려서 흙 2점을 포획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흙이 지금 백이 쌍립으로 지켰는데요. 쌍립으로 지킨 수로 여기요. 네. 예,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를 탁 끊었을 때 대책이 없죠. 예, 끊으면 이곳을 두면 빠져서 잡히고요. 네. 여기를 백이 이렇게 잡는 것은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순간 있게 되면 이건 척 봐도 뭔가 아주 기분이 좀 이상해졌죠. 네. 예, 이거는 좀 곤란해서 실전처럼 이거 쌍립을 하나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를 당장 두는 거는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여기를 붙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흙 2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수상전으로 무리가 될 테고요. 여기서도 막아가네요. 거기까지요? 네. 이제는 진짜 막아가면 안 되나요?
그림이 많이 예,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백이 여기를 하나 그냥 꼬부리게 되면 네.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요게 자충을 하나 안 해놨기 때문에 요걸 백이 해놓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면 여기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까지 선수가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두는 거는 약간 좀 무리처럼 보이는데 네. 그만큼 지금 형세가 흙이 좀 비관적이라서 천수현 선수가 최대한 버티는 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승부수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꼬부리죠. 네. 아, 정말 승부가 여기서 결정이 나겠는데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봤죠? 이렇게 봤자니 이거 느는 거 당하는 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고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도 자충이 안 돼 있으니까 정말 너무 두기 싫고 안 둘 수는 없죠. 두 점이 떨어지면 모든 돌들이 이 두 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네. 되고요. 어우, 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저도 아웃 소리가 나오는데 좀 두는 입장에서 정말 좀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꼬부려 놓고 막으니까 중앙 쪽으로는 더 도움이 되었겠죠. 예, 일단 흙도 뭐이 자리를 일단 늘어서 둬야 되는데 이렇게 굳자 붙여서 이렇게 두고요.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넘어가도 수상전은 잘 안 될 것 같고 바깥쪽하고도 수상전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흙이 어려워 보이는 형국인데요. 자, 빠졌습니다. 뭐 흙도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지금 형세 자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백도 뭔가 수익기를 정확하게 해서 사실 이렇게 상대가 약간 좀 뭐 무리스럽게 두면 이 수도 될 것 같고 저 수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좀 이런 데서 수익기를 정확하게 해서 여기서 완전히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네. 그런 수를 찾아서 두는 게 가장 승부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적당히 둬서 이길 생각을 하다가 상대가 벌써 딱 눈치를 채요. 네. 불렀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좀 더 강수가 나오면 결국은 한번 정확하게 응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러쓰다가 응징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처음에 정확한 수익기로 응징을 하는 것이 승부를 임할 때 정확한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전에서 또 닥치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이제 움직이죠. 그렇죠. 자, 백의 쌍립 교환이 없었을 때는 흙이 먼저 끊어놓고 돌려치는 수순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백이 바깥쪽에서 수를 메워간다면 흙은 어떤 수단을 노릴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치중 가는 수 말고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치중을 가야 되고 이제는 끊는 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넘어야 되는데 네. 예, 이곳을 막으면 이제 그때 붙여서 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네. 수상전이 막으면 안 되죠. 흑의 수가 너무 없는데요. 예, 수가 너무 없어서 뭐. 그쪽이요. 반대쪽으로 막아갔습니다. 그 편이 더 나았을까요? 흙에 붙여간다면요? 이제 붙이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붙이는 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둔 건 여기 치중 갈 때 뭔가 확실치 않을까봐 안정적으로 둔 거예요. 뭐 네. 이렇게 둬도 뭐 여기 붙이면 이 밭전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는 형태가 되면 이건 어차피 흙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원흥진 선수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최선을 추구하는 게 맞는지 좀 네. 약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맞는지는 사실 좀 승부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그건 정말 성격이나 네. 바둑 스타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백도 막아가면서 상변, 안형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요. 천수인 선수는 지금 실전 심리상은 정말 아주 괴로운 형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형세가. 뭐 탈출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으로 붙여서 이렇게 기는 형태가 좋진 않으니까요. 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백이 유리한 전투처럼 보여집니다. 타이완 중대 1장을 맡고 있는 천스위안 선수. 자, 이번 을조리그에 대만팀이 한 팀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천수인 선수 말고도 또 어떤 선수들이 또 참여했는지 혹시 예. 자, 1장을 맡고 있는 천스위안 선수 예. 외에도 린리샹, 린수신 그리고 천치루이 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대만 팀이 뛰고 네.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선수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다 어디선가 이름을 다 네. 들어본 것 같죠. 예. 예,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좀 굴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나요? 자, 우선 붙여갔습니다. 흑이 여기서 백을 최대한 어렵게 하려면 좀 밀어서 수를 늘려놓고 일단은 이곳 밀고요. 네. 여기까지는 밀어야 뭔가를 노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또 밀어놓으면 뭔가 백이 너무 두터워져서 노릴 만한 게 없어요. 이러고 여기를 하나 치중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젖혀 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돌이 있으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백도희가 완벽히 살아있어서 이게 뭐 꽁으로 잡히는 형태가 되면 공짜로 잡히게 되면 뭐 이건 뭐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요.
이곳을 먼저 젖힌 것은 막으면 그때 치중을 가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먼저 치중 가서 호구 친 다음에 여기 젖히는 것은 백이 또 다르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어차피 백이 여기 둬야 된다면 요 교환이 이득이다.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되게 안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 흙이 원하는 대로 되긴 됐는데 원래 좀 잘 안 되는 형태라 대만 선수 중에서 이제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 한 명 있죠. 저우준신 선수. 예전 그 후야오웨이 선수와 LG배 결승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거기서 네.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물론 그 저우준신 선수가 아주 예전부터 대만 대표로 해서 세계 대회 거의 뭐 한 10년 이상 세계 대회 항상 대만 대표로 이제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기회를 좀 많이 잡은 측면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우승하는 것은 이제 힘들거든요. 저우준신 선수와 천수인 선수가 아마 나이가 한 5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수인 선수도 이제 대만으로 돌아가고 나서 좀 성적을 반짝 올렸었다가 네. 요즘에는 또 그 더 어린 후배 기사들에게 좀 밀리는지 뭔가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소식은 안 들리거든요. 대만도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에서 이제 활동하는 대만 출신이지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기사들이 또 몇 명 있죠. 예. 가장 시초격인 이제 임해봉 구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왕입성, 왕밍완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대만 출신 기사들이죠. 여류 기사로는 시에이민 선수도 네. 있고요.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한 그 입단을 하고 활동한 기사가 이제 천수인 선수와 또 여자 기사로서는 장정핑 선수가 있는데 네. 둘이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갔어요. 대만으로 사직을 하고. 두 선수는 한국에서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입단한 기사들이 흔치 않고 네. 한국에서 입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동양 삼국 중에서 한국에서 입단하는 것이 뭐 그 당시에는 요즘엔 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려웠어요. 예,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왜냐면 또 경쟁도 워낙 치열했고 입단자를 배출하는 그 수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물론 조금 시대가 많이 이제 변하고 바둑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경쟁도 심해졌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저 입단할 때만 해도 1년에 2명 뽑았으니까요. 네. 뭐 일반인 입단대회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2명 아무리 실력이 세도 2명 안에 들어간다는 건 항상 저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네.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도 딱 1년 뒤에 또 2명을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입단 대회에서 이변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한판 승부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잘 두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곤란하긴 합니다. 네. 버티고는 있지만 그 다음 수가 잘 보이진 않는데요. 자, 2라운드에서는 한국 기사들 간의 대국이 많았습니다. 유일한 한중 대국이었던 원성진 선수와 왕애 선수의 대국 외에는 모두 우리 한국 선수들 간의 대국이었고 3라운드에서는 중국 기사를 상대하는 대국이 많았습니다. 자, 형제 대결은 윤준상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이 있었고요. 박상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한국 용병 선수가 1장에 5명의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4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대결 꼭 해야 되는데 윤준상 선수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지금 계속해서 한국 기사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나요? 네. 이 일조 리그라는 것이 여러 팀 중에서 상위 한 2팀에서 3팀인가요? 뭐 이렇게 갑조로 올라가게 되고 또 떨어지는 팀도 있고요. 네. 이렇게 용병 선수를 외국 선수를 기용한다는 것은 꼭 갑조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용하는 거거든요. 네. 비싼 돈을 주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좋은 성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또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 그 용병으로 기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도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적에 따라서 그 받는 그 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선수들은 승리했을 경우에는 승리 수당을 받지만 패한 경우에는 대국료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죠. 간혹 뭐 다르게 계약을 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보통은 이기면 얼마, 네. 지면 뭐 한 푼도 없는 그런 계약을 요즘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이렇게 그렇게 계약을 하죠. 네. 일조 리그에서 상위 3팀이 갑조 리그에 승격을 하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속한 팀이 갑조 리그에 승격을 할 수 있을지 현재까지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 4라운드입니다. 원성진 선수 타계에 성공한 듯 보이는데요. 흑의 대마가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는 나현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국 계속 보시겠습니다.
2019 중국 을조리그입니다. 나연 선수와 장리 선수의 대국. 자, 마지막 착점 나연 선수 중앙 날일자로 연결을 하면서 두 텀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백도 이제는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로 이 돌이 이쪽과 연결하더라도 이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 안형에는 어차피 끊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돌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냥 밋밋하게 도망을 가서는 또 이 우변 쪽에 흑진이 생기면서 집으로 좀 재미없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변에 전개를 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거죠. 장리 네. 선수도 집을 벌고 나서 타계로 승부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조금 더 중앙 쪽을 의식을 했나요? 사선으로 두어갖고 계속 누릅니다. 예, 흑은 지금 백을 압박을 하는데 백은 일단 실리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제 중앙에서 좀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리 그 격차를 흑이 좁히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강하게 압박을 해서 뭔가 이득을 많이 취해야지만 바둑이 또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저 원래는 실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균형을 잘 맞추는 나연 선수인데 지금은 실리보다는 중앙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예, 흑이 지금 붙이고 늘어놓고 치받으니까 또 받아놨는데 백이 우변에 선수로 한 10집 이상 늘어났어요. 네. 이러고 이제 백이 중앙을 타개하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실리면에서는 백이 좀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흑이 중앙 백도를 공격하면서 꽤 많은 이득을 봐야 되는데 나연 선수가 공격이 주특기는 아닌 선수라서 지금 100석점 있는 쪽은 맛보기로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차단은 돼 있는데 백이 네. 지금 저런 식으로 두면서 좀 안형을 확보하면서 연결을 하게 되면 백이 다음에 또 여기까지 두게 연결하게 되면 다 연결이 되니까 네. 차단을 하자니 또 여기서 안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좀 바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성진 선수의 대국에 이어서 나연 선수의 대국까지 중앙 전투가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흑이 백을 공격하려면 여기를 끊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 끊는 수가 집으로서는 아예 값어치가 없는 공배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를 끊어서 공격한다는 것은 진짜 사실상 뭐 잡으러 가거나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야 이 수를 결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배의 수를. 네. 참 부담스럽죠. 공배 같은 것을 끊어서 상대도를 공격한다는 것이요. 그러다가 공격 실패로 돌아간다면 공배만 둔 꼴이니까요. 예. 자, 우변 빠져서 예, 그 자리가 이제 백이 젖히는 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 백도 하나 받아두겠죠. 이 선에. 아니면 상변을 아까 제가 여기 이 수가 남아있다는 이 자리를 끊을 수도 있는데 뭐 끊어서 석점을 잡더라도 이 날일자보다 큰지는 의문이라 일단 여기를 뭐 이쪽을 뛰건 이쪽을 뛰건 한 칸을 뛰어서 좀 우변집을 확실히 지키고 싶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자리가 딱 눈에 띄게 큰 자리는 없는 것 같기도 일단 하고요. 집으로는 이제 여기는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백이 끊게 되면 이 석점이 살아가자니 이 두 점이 잡히고요. 네. 이 두 점을 살리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엄청 크죠. 지금 반상 최대는 그러면 우상 쪽의 약점일까요? 그냥 근데 밋밋하게 두어서는 집으로 흙이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나연 선수가 후반이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후반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변화가 많은 후반이 아니거든요. 그냥 끝내기와 이 중앙의 그 미생마를 어떤 식으로 결정 짓느냐 그 정도기 때문에 네. 변화가 아주 많은 바둑이 아니에요. 실리로는 나연 선수가 약간 뒤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변화를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가 어려운 바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단은 응수타진을 하는데요. 그렇죠. 응수타진이죠. 백도 지금 끄는 저 한 점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면 중앙이랑 뭐 연관 지어져서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선 쪽에서 다우쳐서 뭔가 그냥 뒤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백도 후퇴를 하네요. 예. 이 한 점을 다 잡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활용을 많이 당할까요? 그렇죠. 맛이 나빠서 자체로 잘 잡히는지도 의문이에요. 예, 잡으려면 이쪽에서 단수 치고 막아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건 정말 여기 맛이 나쁘죠. 결국은 흙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공격을 계속할 것인지 그냥 여기를 붙여서 큰 곳을 둬야 되는지.
미리 응수타진을 해놔서 되게 후퇴를 받아냈고요. 장리 선수는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 2라운드에서는 박상진, 통일인 선수에게 패했고요. 자, 3라운드에서 천수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오늘 나연 선수와의 대결 내용만을 놓고 봐서는 그 성적이 뭐 좀 더 좋았어도 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내용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장리 선수가 1장으로 속하고 또 한국 용병 선수 이영구 선수가 2장으로 뛰고 있는 이 팀의 성적을 살펴본다면요. 지금 3대1 승리가 2판 있었고요. 2대2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1장 장리 선수 그리고 2장 이영구 선수의 이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네요. 예. 을조리그 같은 경우는 만약에 2대2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장 승수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장이 이긴 것이 점수가 상관이 있나요?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네. 아시다시피 주장승 2대2가 됐을 땐 주장이 이기느냐에 져느냐에 따라서 네. 가져간 승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점수 제도가 3점, 2점, 1점, 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을조 같은 경우는 스위스 리그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팀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서 이 대진마다 이 번호가 바뀌면서 대국을 하고요. 그리고 승점 제도 같은 경우는 2점, 1점, 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이 팀의 성적표가 숫자 2로 표기가 되고 예. 비기면 1로 표기가 되고요. 패했을 경우에는 숫자 0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장이 이기고 지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영구 선수가 2장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고 네. 만약에 2대2로 비기면 주장이 가져가는 점수 주장이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다면 이영구 선수가 주장으로 나왔겠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리 선수가 주장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2대2 무승부가 나오면 주장전으로 승부가 결정이 나서 이 한 판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을조리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판 한 판이 1승이기 때문에 네. 이영구 선수가 이 랭킹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1장으로 등판을 할 경우에는 한국 기사와의 대국이 많아서 승부를 장담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뭐 나연 선수, 원성진 선수, 윤준상 뭐 이렇게 여러 선수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뭐 거둘 수도 있지만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이영구 선수가 을조리그에서 2장으로 나가게 되면 뭐 웬만한 기사들에게 뭐 거의 다 이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팀에서 나름 작전을 짠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또 3지명과 4지명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주이안 하오 선수와 샤오양 선수도 2승 1패씩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팀이 그러면은 네. 지금 상하이 중현 수유청일 이 팀이요. 좀 네. 어렵네요. 네. 이 팀이 장리 선수, 이영구 선수,
주이안 주이안 하오 하오하고 선수, 차오샤오양 네. 선수요. 다 이제 꽤 유명한 이제 이름 있는 기사들로 포진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이영구 선수를 2장으로 써서 꼭 갑조리그로 올라가려고 네. 뭔가 단단히 벼르고 좀 작전까지 다 짜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 이 을조 리그 팀이 승격을 하게 돼서 갑조 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면 팀이 승격을 하는 것은 확정인데 그렇다고 선수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또 뭐 계약하기 나름이죠. 네. 선수는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선수가 몸값을 올려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갑조 이제 진출한 그 역할을 해냈으니까 네. 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겠죠. 예. 또 선수들이 갑조 리그에 이제 팀을 승격을 시켜 놓아도 그때그때 또 재계약을 하고 근데 그 을조리그 같은 경우는 별로 네. 사실상 이슈가 되질 않고 네. 갑조리그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팀들이 네. 어떻게 해서든지 갑조리그에 진출해야지만 메인 뉴스를 장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갑조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네. 많이 쓰는 거죠. 그 갑조 리그 계약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한 판 사력을 다할 테고요. 우리 한국 용병 선수들의 대국료 같은 경우는 갑조와 을조가 뭐 차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냥 다만 갑조 리그는 좀 1년 내내 길게 진행이 예. 되고 을조는 단기간에 빠른 템포로 대국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그런 점에서 선수들이 갑조와 을조를 이제 선호하는 리그가 약간씩 다르고 있는데요. 뭐 요즘 같으면 그렇게 시합이 많지 않아서 네. 뭐 갑조 리그를 또 뛰는 선수들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판수도 좀 아,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출전 횟수 제한이 없어졌죠. 네. 올해부터. 예, 그 전까지는 한 반 정도뿐이 네. 한 4인가 6라운드 중에서 한 반만 네.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16라운드인가로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출전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갑조리그 자체도 그 포스트 시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1년 성적으로 그냥 우승팀을 가렸었는데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중국 네. 리그도요. 이번 갑조 리그는 포스트 시즌이 생기면서 한국 기사들은 오히려 더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 기사들은 이 대구 판수가 정규 리그의 라운드 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서 좀 많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정규 리그에서도 잘하고 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서 더 많은 판수를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게 제한 시간이 기니까 수순이 조금 더디죠. 네. 그리고 딱 지금 승부처 장면이고요. 예, 지금 흙이 이곳을 하나 붙여서 이제 선수로 이 끊는 것을 이제 없앴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여기 대마가 타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 돌이 살아가는데도 또 요 교환은 상당히 또 악수가 됐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죠. 이번 을조 리그에는 한국 선수 7명의 선수가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2019 시즌 이 오랫동안 갑조리그에 활동을 했던 최철한 선수가 사실 작년에 좀 극심한 부진을 겪게 되면서 이 갑조리그에서 부름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뭐 어떤 그 시장이건 그 아무리 예전에 잘했던 기사들도 뭐 요 근래 성적이 안 좋으면 대접을 안 해주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30대의 기사가 가진 좀 불리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신의 기사였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최철한 선수나 이런 또 유명한 선수들은 몸값이 비싸서요. 네. 그 계속 잘해준다면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누군가 이제 또 선수로 기용하겠지만 네.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또 성적이 안 좋았는데 비싼 몸값을 주고 올해 또 기용하는 건 또 팀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자꾸 신예 쪽으로 신예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거죠. 네. 올해는 설현준 선수라든지 네. 뭐 좀 약간 신예 박하민 선수라든지 네. 이런 신예 기사들이 또 갑조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선수들은 이제 아주 계약 조건이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닐 텐데 일단 거기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럼 또 내년이나 후년에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예, 지금은 그냥 이 대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자리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뭐 젖혀서 단수를 이렇게 되는 이런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있는 자리, 막는 자리 이런 큰 자리가 있고 여기 이렇게 두는 자리도 크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이렇게 선수로 하나 교환이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흙의 집은 여기 좌변에 어느 정도 모양이 있고 상변, 우변 이렇게 세 군데 모양이 있어요. 백은 좌하기 쪽, 우변, 좌상귀, 우하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귀생이네요. 사귀생에 중앙에 있는 돌이 이제 타결을 했기 때문에 사귀생 통호복 뭐 그런 바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변 쪽에 아주 큰 집이 나면 모를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사귀생을 허용하게 되면 그 집의 균형은 잘 안 맞죠. 네. 이제부터 끝내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끝내기는 또 나연 선수가 강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근데 강점이라고 하더라도 좀 실리 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또 후반에서 힘을 낼 텐데 만약에 만약에 집 차이가 꽤 나는 바둑이라면 아무리 좀 후반이 센다고 할지라도 상대도 이제 프로 선수기 때문에 네. 뭐 역전을 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좀 어느 시점에서 실리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졌을까요? 글쎄요, 이 바둑은 흙이 두터움을 좀 잘 활용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을 한 칸 뛰었을 때 여기를 그냥 점잖게
이은 이수가 어땠을까 싶고요. 네. 예, 일단 뭔가 백의 약점을 찔러가는 수죠. 자, 중앙부터 시작을 합니다. 을조리그는 매 라운드 대진이 뜨면 흑백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나연 선수의 흑번. 그렇다면 지금 2장을 맡고 있는 이영구 선수와 푸충 선수의 대국은 이영구 선수가 흑번입니다. 베개의 모양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공격을 통해서 실리를 이득을 보는 그런 변화를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받았다가 이제는 흑이 여차하면 잡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이 이쯤에서는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흑이 이제 끊어 잡는 게 남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득을 봤죠. 이 정도 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나연 선수가 속해 있는 운남팀 3대1 승리를 모두 거두었습니다. 3라운드까지 3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 총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6점을 확보했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속해 있는 상하이 중류한수유 청일팀은 승점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 나연 선수가 속해 있는 운남팀은 3대1 승리로 3라운드까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기세라면 갑조 승격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갑조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 을조로 강등당하는 것은 1년에 한두 팀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전력만 갖춰지면 또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을조에서는 지금 총 몇 팀이 참가했죠? 을조에서는 16개 팀이 예, 참가를 16개 팀 했습니다.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는 몇 팀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일단 힘들다고 봐야죠. 상당히. 네. 또 갑조로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새로운 선수들을 또 구하는데 팀에서 또 많은 또 고민을 할 거고요. 네. 저도 예전에 성적을 좀 냈을 때 중국의 이 갑조 리그가 이제 활성화됐다면 또 좀
용병으로 좀 갔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우리 선수들 또 신예 기사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자리는 중앙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압박하면서 실내로 이득을 보는 되게 안영을 파워하고 있는 나연 선수입니다. 이 바둑은 중앙이 승부처 장면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원성진 선수와 천수위안 선수의 대구 보시겠습니다.